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에드사 만달루용의 GA타워에 지난 금요일 태풍 상륙 당시 구조 작업을 진행하다 감전사로 사망한 수산청 갤리장교에 대한 추모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조 작업을 펼친 후 두개가라우의 한 바람가이에서 구조 작업 중 전선에 걸려 감전사로 사망했습니다. 갤리는 부인과 5개월 된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필리핀 국민들은 그의 죽음에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주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및 한필 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19일 뉴 노멀 시대 한필 경제협력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간 화상 방식과 함께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동만 대사는 간담회에서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들의 활동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재국 내 방역물품 등을 지원한 한국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책임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필 비즈니스 포럼 및 기업활동 지원협의회는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는 필리핀 투자 환경 및 양국 간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리핀 기업인들에게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한필 경제협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코로나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부통령은 재난 대응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로브레도 부통령은 수요일 태풍이 상륙할 당시 가가얀 밸리에서 구조 및 구호 작전을 벌이는 동안 군대와 경찰에 명령을 내려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대통령의 화요일 발언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부통령은 지난 금요일 가가얀 밸리가 이미 침수되었을 때 트위터의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하는데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아 자신이 리트윗했으며 직원들이 당국에 전달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한 라인으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화요일 밤 연설에서 로브레도 부통령에게 육군과 경찰의 지휘 체계가 부통령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와 경쟁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로브레도 부통령에게 공군 C-130 수송기를 이용 카탄두아네스로 이동했다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로브레도 부통령은 태풍 생존자들에게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고향인 비콜 지역을 방문할 때 정부 소유의 C-130 수송기를 사용했다는 대통령 법률고문 살바도아 파넬로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비행 기록에 따르면 11월 3일 휴이 헬리콥터가 레가스피시에 있는 로브레도 사무실에 구호 물품을 배송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필리핀 군은 국가서열 두 번째인 부통령이 정부 비행기를 이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율리시스로 인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10만 1,904헥타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으며 생산 손실이 16만 873톤으로 약 40억 페소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 중 가가얀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전 태풍 귄따와 롤리로 인한 손실액도 85억 페소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작물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작물은 쌀로 피해액이 19억 3천만 페소로 추산되며 고부가가치 작물에 대한 피해도 7억 9,600만 페소에 달합니다. 또한 최소 5만 3,122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2,700만 페소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무부는 농업보험공사는 보험 혜택을 받는 농부와 어부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하원은 18일 민간 부분의 직원이 대체 근무 방식으로 주당 최대 35시간 근무제의 법안에 대해 두 번째 독해를 마쳤습니다. 법안을 제안한 살세다 의원은 직장의 유연성은 가족, 어머니 및 고령 근로자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했으며 근무 시간이 단축되어 공공요금이 절약되고 출퇴근 시간에 도로의 차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고용주는 합의된 조건이 법률에서 정한 최소 노동기준 이상인 경우 주 35시간 근로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백신 생산자들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고 해리 로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계약금에 대해 반대했지만 백신 최고 책임자인 갈베지 장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는 또한 정부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는 민간, 공공 3자 협정과 코비드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을 승인했습니다. 로코 대변인에 따르면 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내년에 최소 2,500만 명의 필리핀인을 위해 초기 5천만 회 분량의 코비드19 백신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백신이 출시될 경우를 대비해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보건부가 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우선 순위는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최전선 의료 종사자 176만 2,994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는 빈곤노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5순위는 제복 입은 공무원, 6순위는 사립 및 공공기관의 교직원, 7순위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8순위는 농업, 식품산업, 운송 및 관광 분야의 필수 근로자, 9순위는 장애인 및 위험지역 거주민, 10순위는 필리핀 해외 근로자, 11순위는 기타 인력이며 12순위는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아직 승인할 백신의 종류와 출시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목록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위한 초저온 냉동 창고가 없다고 보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보건부 질병예방통제국의 가르시아는 사실 필리핀에서는 영상 8도와 영하 20도의 백신만 사용할 수 있다며 영하 40도와 70도의 저장고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전문가들은 백신이 필요한 온도에서 보관되지 않으면 백신의 효능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보건부는 물류회사와 초저온 냉동창고 회사와 논의하고 있지만 영하 20도에서 70도로 변환하는 데는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영하 70도를 필요로 하는 백신은 보건소로 수송할 수 없기 때문에 접종은 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차드 고든 상원의원은 과거 여러 보건부 프로그램을 위해 인출된 공공기금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듀크 보건부 장관은 이전 거래에서 부패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든 의원은 2016년 초등학교에 바랑가이 보건소 3,200개를 건설하기로 하고 35억 페소를 배당받았으나 270개만 건립됐다고 지적하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한편 2021년 보건부 예산안은 승인되었습니다. 필리핀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민국 공무원 및 직원의 보상을 현대화, 전문화 및 개선하기 위한 법안에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은 1940년에 제정된 이민법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이민법은 이민국이 이주 및 이민의 도전과 발전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국을 간소화하고 현대화하며 그 권한과 기능을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로드리게스 제안자가 밝히면서 두 번째 독해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해외에서 귀국한 OFW 중 1,33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 중 62.8%인 6,486명이 육상 근로자로 확인되었으며 확진자 중 현재 9,920명이 회복되었으며 6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필리핀에 송환된 국민은 60만 1,000명이며 17일 현재 3,811명이 격리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연말까지 11만 1,000명의 근로자가 귀국 예정이며 보건부는 귀국한 필리핀 국민들의 양성 확진율은 1.93%이고 95.99%가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의 영어 능력 지수에서 필리핀은 2016년 13위를 기록한 이후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순위는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한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위는 네덜란드가 차지했으며 상위 10개국 중 10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 국가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37위에서 5계단 상승한 32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38위, 일본은 5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 능력은 공공 부분에 비해 민간 부분이 높았으며 도시 기준으로는 마닐라는 21위,
다바오 24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27위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필리핀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영어 수업 시간이 감소하였고 영어 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파식시에서 지난 수요일 밤에 당국의 함정수사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미성년자인 포주를 검거했습니다. 구출된 미성년자는 3명은 16세였고 2명은 15세였습니다. 포주는 성명을 거부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의 이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미성년자에게 1,500페소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사회복지개발부로 인계되었으며 포주는 인신매매 확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관간 태스크포스의 갈베즈 장관은 다바오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MGCQ 검역에서 GCQ 검역으로 강화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갈베즈는 급증하는 사건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바오와 세부를 포함한 지방정부 부서가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수도권 도시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GCQ에 포함되면 지방정부가 비즈니스 활동과 사교 모임의 수행을 더 많이 통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바오시는 지난 14일 동안 이 도시에서 복원된 새로운 사례의 대부분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사회, 특히 해안 바랑가이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국세청은 표시가 없는 연료 또는 밀수 연료를 판매한 쾌존시의 8개 주유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로 페어뷰 및 에드사 에베뉴를 따라 위치한 주유소는 사업장이 폐쇄됩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주유소의 소유주는 최대 200만 페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세금 개혁법에 따라 탈세 및 밀수로 기소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관세,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매년 수십억 페소의 손실을 초래하는 석유 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국 자전거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자전거의 날 준수 및 축하 행사를 주도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자전거는 메트로 마닐라가 일반 지역사회 검역하에 위치함에 따라 신흥감염증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에서 승인한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안효 내무장관은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코비드19로 인해 대중교통이 제한되는 동안 지방정부 부서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강 세정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빠르게 죽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의 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강 세정제가 30초 만에 침속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을 이끈 리차드 스탠드 박사는 잇몸병을 치료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구강 세정제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다른 연관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노출된 지 30초 내에 죽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19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337명이 증가해 총 41만 3,43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4,798명이 검사를 받아 1,555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6.3%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41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998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3%였으며 286명이 회복되어 총 37만 4,939명이 회복되었으며 회복률은 90.7%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다바오 110명, 라구나 74명, 쾌존시 66명, 바탕카스 54명, 마닐라시 53명이었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84.58%가 경증이며 8.0%는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315 페소였습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8원 오른 1115.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2원 오른 1107원에 출발했으며 장중 한때 1116원 10전까지 올랐습니다. 외환 당국이 가파른 환율 하락세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06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동남쪽 해상에서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59분, 일몰은 5시 2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